이제 프리랜서인데 기혼 남성이며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어떻게 프리랜서로 한 집안을 책임지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커트를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해도 괜찮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네? 너무 당황스러워. 제가 그렇게 며느라기 시기를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거라도 생각도 못했고. 기혼 여성 중에 이런 거를 바꿔야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저는 그 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 안녕하세요. 결혼은 3년차, 그리고 지금은 창작자로 일하고 있어요.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혼 5년 차이고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서울에 살고 저는 제주에 있어서 월간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가 7년 차고,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고, 3돌 지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명절은 지난해 처음으로 명절 보이콧을 선언을 했고, 설날에는 시가에만 가고, 올해 처음으로 추석 때 친정에 가게 됐어요. 지금은 3년 차부터 명절을 따로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에 안 가는 여성들을 모아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여행 갔을 때 기혼자로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히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제주를 자주 갔었거든요. 왜냐면 왕복 4만 원으로 갈 수 있어요. 프리랜서니까 잠깐 리프레시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결혼하셨어요? 네, 저 결혼했어요. 근데 이렇게 혼자 제주 오는 거 남편이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왜 허락을 해줘야 돼요? 저도 다 큰 성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각 자체가 여성이 결혼을 함으로써 나의 아버지의 소유였다가 남편의 소유로 이전이 되는 건가?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이제 남편의 그늘에 들어갔어. 거기서 좀 오는 괴리감? 그리고 기혼 여성 프리랜서라고 하면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데, 같은 이제 프리랜서인데 기혼 남성이며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어떻게 프리랜서로 한 집안을 책임지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미용실에 가서 이제 앞머리만 브릿지를 넣은 적이 있는데, 미용사가 제가 결혼한 걸 알더니 갑자기 시부모님이 이런 머리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커트를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해도 괜찮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네네 네 당연한, 뭐 너무 황당해서 말을 못하니까 되게 좋은 남편이네요 막 이런. 네? 너무 당황스러워. 그리고 저는 창작자니까 이제 인터뷰 같은 거를 할 때 제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그리는데, 그런 걸 뭐 시부모님이 불편해하지 않냐, 약간 되게 맥락 없이 뜬금없이 시부모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는 계속 굉장히 좀 평등한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명절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런 건 없었던 건데,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어쨌든 육아의 중심이 저한테 이렇게 딱 오니까 일하고 육아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커리어에 대한 제가 또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과 육아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아니면 퇴사를 할 건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버니까 그만둬도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심지어 저희 친정엄마도 제가 그만둘까 고민 중이다 했을 때 그럼 그만두고 그럼 둘째를 갖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저는 아이를 낳더라도 여전히 저한테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한 남자의 아내나 아이의 엄마 이 정도로 제가 딱 그냥 정의가 되는 그 느낌이. 그래서 저도 스스로도 저희 커리어가 어쨌든 아이를 키우면서 어쨌든 균열이 났으니까 뭔가 남편이라도 밀어주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뭔가 여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초반에 하기도 했었어요. 뭔가 좀 종속되는, 그 주변에서 그렇고 스스로도 약간 그렇게 될 때 좀 자괴감 그런 거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가부장제의 그 모습이 있을지 내가 상상도 하기 어려웠고, 나는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이란 걸 선택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가부장제 안에서 어떠한 의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런 가부장제라는 시스템이 아주 약한 개인을 그 안에 순응하도록 세뇌하는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있는 거고, 여기에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가부장제 안에서도 최약자이고 피해자인 기혼 여성에게 또 화살을 돌리는가. 저는 그런 지점에서 좀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었어요. 정말 이 가부장제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여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혼과 가부장제를 분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혼 이꼴 가부장제라고 보는 분들은 그걸 분리해서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뭐 저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안에서 계속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비혼을 통해서 그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각자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셀프 결혼식처럼 해서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다르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하루니까 결혼을 하니까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굉장히 긴 레이스인 건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며느라기 시기를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거라도 생각도 못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그냥 계속 싸우고 부딪히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 싸워야 대상이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남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더 뭔가 이 인지 부조화가 막 생기는 것도 있고 되게 자아분열적인 구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니까 그 나름의 고충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비혼 여성 중에 이런 거를 바꿔야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저는 그 전방에서 지금 다 싸우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데 부부는 평등해야 된다. 가장 평등할 영촌 관계. 그래서 평등함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을 때 호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남성이 나이가 많은 커플이 많잖아요. 저는 게다가 8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오빠 이렇게 부르고 남편은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나이에 있어서의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호칭을 바꾸자. 몇 년째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빠 말고 우리 서로 뭐 여보라고 하자. 별명을 부를까? 이름 누구누구 씨 이렇게 할까?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가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남편이 집안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크게 고마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남편이었고 이 사람이 여자였다면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치부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남편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너무 훌륭하게 찬양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관계에서는 굉장히 고맙지만 밖에 나가서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 낳고 나서 육아에 제가 주책임자가 되더라고요. 애기 낳자마자 육아휴직 1년 했으니까 남편이 어쨌든 같이 육아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워낙 좀 노동 강도가 높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복직하고 나서도 유연근무제 저는 하고 어린이집 챙기는 거라든지 애한테 무슨 급한 일 있으면 휴가도 제가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 주책임으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둘이 사랑해서 같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추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면 이제 그만 살자. 이제 그래서 벼랑 끝에 늘 제가 저희 남편이 이렇게 잘 좋게 얘기하면 말을 좀 못 알아듣는지 이제 작년에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는데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어린이집이어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이제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육아휴직을 쓰지는 못하고 휴가를 내가지고 3주간 어린이집 적응시키고 퇴사할 때도 제일 좀 걸리는 게 퇴사를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도 퇴사를 해도 어린이집 등원은 남편이 시키고 하원은 내가 시키고 똑같이 한다. 난 퇴사해도 내가 돈을 지금 당장 버는 건 아니더라도 커리어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다닐 때랑 똑같이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확답을 받고 퇴사를 하고 남편한테 이제 일주일간 아이를 맡기고 혼자 친구와 치앙마이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막 출장도 그냥 막 일주일씩 갔다 오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뭔가 내가 그래도 아이랑 계속 같이 있고 남편한테 맡기고 간다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남편이 너무 잘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래서 지금은 점점 그런 게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제주에서 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좀 더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러이러한 일들을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제주에 1년 정도 있어보려고 한다 라고 했더니 남편은 네가 필요하면 그렇게 있어라 라고 바로 수긍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을 했을 때 저희 엄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김서방은 잘 있대? 밥이랑 잘 챙겨 먹는데? 엄마 40 넘어서 밥 못 챙겨 먹으면 그럼 살면 안 돼? 자기가 잘 챙겨 먹어야지. 나를 걱정해야 돼. 우리 집에 밥통도 없어서 나 햇밥 먹어. 나를 걱정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시선도 되게 많았고 내려가 산다라고 하면은 혹시 사회가 안 좋아졌나? 별거 아니야고 막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렇게 떨어져 살면서 좀 사이가 더 좋아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격주로 보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또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들이 좀 주어지니까 소중하게 자기 시간을 보내고 같이 있을 땐 또 되게 행복하게 같이 보내고. 근데 좀 주위에서 오지랖만 안 부렸어요. 일단 저는 그 명절에 모이는 모임을 열면 그 설레는 얼굴들을 보는 게 되게 좋고요. 저는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가 바뀐 것도 너무 놀라워요. 엄마도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원래는 너만 이상해. 안 가는 여자가 어딨어 라고 얘기가 했었지만 한 명이라도 안 가면 야 쟤도 안 간대. 이게 되는 거잖아요. 레퍼런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며느리가 안 오고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계속 줄여나갈 수 있겠구나. 나중에는 나도 그 모임 가고 싶다. 우리도 같이 여행 가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특히 이제 기혼 여성인 지인들에게 자꾸 그런 걸 막 공유한단 말이에요. 막 이런 영화 봤니? 뭐 이런 영상 봤니? 이렇게 공유를 해서 실제로 이제 한 친구가 아이를 낳고 나서 계속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를 낳아서 경력이 잠시 지연되고 또 일을 잠깐 하다가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아예 한 3, 4년 정도를 더 육아만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네가 왜 힘든지 한번 들여다봐라. 이런 영상들을 막 보내줬어요. 이 친구가 책을 읽고 하면서 이게 답이 아니구나. 내 아이를 위한 것도 이게 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일해야겠다. 내 삶에서 나라는 사람과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다 또 분리되어 있는 거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했고 다시 일을 이제 복직을 하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좀 있었죠. 저도 친구 중에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그런 시가가 있어서 막 제사를 금음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명절이 있으면 명절 전날에도 지내고 당일에도 지내는 거 2번을 지내는 집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는 이제 겸상하지 않고 약간 이런 굉장히 좀 그런 이제 시댁에 있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계속 친구가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씨는 이렇게 했다더라. 그래서 막 이러면은 뭔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글도 계속 쓰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연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런 거 서로 막 상황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연대되는 느낌? 그런 거를 작년에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글로 쓰고 읽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언어를 갖게 되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불편한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더 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명절 처음에 안 간다고 그림 읽기 그렸을 때가 2016년인가 17년이었거든요. 그때 진짜 온 국민한테 욕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주변에 명절 파업하는 사람도 훨씬 많아지고 언젠가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막 나타나고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구나. 이래서 불편했구나. 이렇게 해볼까? 이런 게 점점 많아지는, 되게 좀 느껴요.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명절에 해외 나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며느리기 때문에 그런 의무감이 사라지면 저는 시어머니랑 시가 식구들이랑 더 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친해져서 정말 편하게 우리 연휴니까 같이 놀러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명절에 여행을 가봤는데 항공권도 정말 비싸게 해서 갔는데 다 한국 사람인 거예요. 이게 명절이 뭐길래 이 사람들이 다 여기 비싼 돈을 주고 와서, 그게 전 너무 기형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서 뭔가 다른 걸 하더라도 이게 명절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약간 도피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한창 이 명절에 대한 분노가 클 때는 제가 명절 없애기 운동본부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사실 없애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명절이 왜 필요한가 맞아요. 그런 생각도 사실 되게 진지하게 했었어요. 왜 명절이 필요한 걸까?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명절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국립기념일도 아니고 네. 굳이 우리 챙겨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있는 이상은 어쨌든 항공권도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명절이 가부장제의 제삿날이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명절을 없앤 날, 굉장히 오랫동안 유구하게 내려오던 굉장히 상징적인 제도를 없앤 날로 기억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미디어에 다양하게 명절을 보내는 친구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거나 아니면 저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여자들과 연대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혼자 즐겁게 보내는 모습들, 어떻게든 그런 가부장자의 상징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계속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했을 때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육아 문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원가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기가 되게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그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게 딱 명절 문화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건 사회적으로건 근데 인식 변화만으로는 힘들 것 같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디어에서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가정의 모습이 있잖아요. 어진 어머니, 긁고 일남일녀야.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야 돼. 주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남자가 들어오면 여자가 이 자켓을 받아준다든지 아주 사소한 어떤 촘촘히 새겨져 있는 미디어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탈피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된다. 명절을 가지 않는 활동들을 더 많이 보여줌으로써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공감을 했던 것처럼 수많은 대안적인 삶의 모습들이 저는 미디어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급진적인 주장일지 모르겠지만 결혼제도가 사라지고 생활동반자법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뭐 친구랑 사는 사람 아니면 뭐 동성 커플과 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회에 자리 잡아야지 결혼 이꼴 가부장제라는 공식이 많이 깨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가기가 좀 두려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범생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뭔가 이 길을 이렇게 택해야 될 것 같은 사실 다르게 살아도 세상이 망하지 않잖아요. 남들이 하는 그 길대로 가야지만 내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라는 조급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 괜찮다라는 손짓들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